안녕, 수익의 길목이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단타 칠 때 눌림목 매매와 돌파 매매 어떤 게 더 나을까에 대해서 말해보자. 나 역시 지금껏 단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지. 눌림목이냐 돌파냐. 뭐 이건 인간은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하는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사실 어렵다. 답도 없고, 그치? 하지만 결론은 상황 보고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해야 한다 이거야. 그럼 오늘 영상은 돌파할 때 따라갈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잡을까를 고민하다가 고점에 물리고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져서 손해가 일상다반사인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볼게.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점. 아, 그래서 어디서 사면 되는데 이거 아닐까? 우선 너희들은 매수와 매도 중 어떤 게 더 어렵니? 보통은 매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매도가 더 어렵지. 왜냐면 눈에 보이는 수익률 혹은 손실률이 눈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매도를 어디서 하는지가 우리의 수익률이나 손실률을 좌지우지하잖아. 매수야 까놓고 사실 네 맘대로 하면 돼. 단 어디에서 팔아야 수익률이 얼만지 손실률이 얼만지가 결정되니까. 예를 들면 만 원에 사던 1,200원에 사던 그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매매하는 거잖아. 매도 타점이 11,000원이라고 치면 만 원에 매수한 사람은 뭐 대충 한 10% 정도 수익이고 1,200원에 매수한 사람은 8% 정도 수익이 되니까. 다만 이 수익률 부분은 물론 손실률도 마찬가지지만 너희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납득시키면 되는 일이지. 좀 더 먹을까, 덜 먹을까, 덜 손실 볼까, 조금 더 손실 볼까. 이거의 차이잖아. 자, 그럼 눌림목이 맞을까, 돌파가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다 이거야. 왜냐하면 문제는 타점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라는 걸 몰랐던 게지. 타점은 고정이 아니라 변하는 거야. 뭐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럼 눌림목 매매가 뭐냐? 상승하던 중 하락을 하는데 조정받는 구간을 보통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정의하지. 다시 말하면 상승하려는 본능이 가격을 멈추는 구간을 찾는 나름 안전한 매매법이라고 볼 수 있어. 눌림목에서의 매매를 한다면 특징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반등의 폭이 미미하지.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수익을 주려면은 시간이 걸려. 그 시간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게 아니라면은 그 눌림목에서의 수익을 본다 그러면 사실상 뭐 1, 2% 정도?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지. 단, 눌림목에서 매수 후 눌림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 악 고점을 뛰어넘게 되면 꽤나 괜찮은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자, 그럼 눌림목 매매에서의 체크리스트는 뭐냐? 급등 후 하락할 때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가가 핵심이야. 즉 매도세가 진정돼야 한다는 거지. 여전히 미친놈처럼 날뛰면 남은 물량을 마저 팔아먹는다 생각하고 접근하지 말아야지. 돌파가 쫓아가는 것이라면 눌림은 기다려서 낚아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돌파 매매는 뭐냐? 전고점이나 저항을 뚫을 때를 돌파라고 하지. 다시 말하면 강력한 에너지가 터지는 순간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고 나온 공격적인 매매. 이게 돌파잖아. 근데 이 돌파 매매의 특징은 빠르고 강하긴 하지만 실패하면 눌림목 매매보다 손실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할 때 체크해야 되는 리스트는 최소 전일 거래량 대비 300% 이상은 급등했는가와 호가창에 매수 잔량보다 매도 잔량이 많으며 매도 잔량을 순식간에 잡아먹는 체결 속도가 뒤따라 주느냐가 관건이야. 그래서 돌파는 기술보다 순발력이야. 늦으면 뭐 가는 거지. 두 가지 매매를 한 줄로 정리해보면 눌림은 싸게, 돌파는 빠르게가 되겠지. 그럼 언제 눌림을 선택하고 언제 돌파를 선택할 것이냐? 첫 번째, 시장이 약할 때는 눌림이 좋다 이거야. 시장이 약하면 매수하려던 주체들이 멈칫할 거고
그러면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돈이 돌지 않으니 상승하려는 힘이 약해지지. 그래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느려져. 그래서 약세정일 때 돌파를 따라가면 바로 물릴 수가 있어. 따라서 힘없을 때 돌파하는 척 하는 거는 우리를 꼬시려는 함정일 수 있으니 명심하자. 두 번째, 시장이 강할 때는 눌림보다는 돌파가 좋아. 뭐 이유는 눌림의 반대일 테니 대충 눈치챘겠지. 매수하려는 주체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앞다퉈 매수할 거고, 그러면 거래 대금이 폭발. 이건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모두의 관심을 받는 주도 섹터가 탄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1등주가 생기겠지. 그리고 1등주는 급등을 할 거고, 이럴 때 그래도 나는 눌림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회가 아주 적어지는 거지. 단타는 순간의 선택이 수익을 좌우한다. 이 말이 생각날 거야 아마. 그래서 핵심으로 삼을 기준을 하나 설명하자면 거래 대금의 속도까지 생각하자. 즉 타점은 차트가 아니라 돈의 속도가 결정한다 이거야. 수급이 관건이라는 거지. 단타에서 눌림이냐 돌파냐에서 서둘러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첫 번째, 먼저 당일 1등주를 찾자 이거야. 물론 1등주는 각 섹터마다 존재하지만 그래도 1등 섹터에서 찾는 게 좋지. 그리고 장 초반일 때, 즉 힘이 좋을 때 돌파 매매의 비중을 높였다가 장 중반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되면은 눌림목 매매로 매매한다 이거야. 1등주는 돌파할 때도 힘이 좋지만 눌릴 때도 반등할 수 있는 힘, 즉 돈의 힘, 이 힘이 달라. 어쩌면 1등주라면은 눌림에서 잡는 것이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일 수 있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눌림만 고집하다 상승을 놓친다.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상승장에서 이런 패턴이겠지. 두 번째, 돌파만 추격하다 고점에 물린다. 첫 번째와 반대로 상황이 안 좋은데 하락장인데 돌파 쫓다가 꼬시는 거에 넘어가서 물린다는 얘기겠지. 세 번째, 기준 없이 감으로 매매한다. 고로 방법도 문제지만 기준이 더 문제가 되는 거야. 마무리로 눌림이냐 돌파냐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진짜로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냐 이거야. 시장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매매법으로 승부 볼지 결정하고 1등 섹터 또 그 안에 1등주를 찾아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보자. 모든 학습은 방법이야. 처음엔 버벅거리면서 시간도 걸리고 이게 돼? 라고 의심이 들 거야. 한 번, 두 번, 50번, 100번 해봐봐. 그래서 네 걸로 만들어.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너무 빨라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나?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면은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라고 보면 돼.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공은 노력하는 자만 되더라고. 그리고 하늘도 노력하는 자만 돕더라. 우리도 노력하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은 완전 굿초이스지.